예, 어, 질문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은호 선생님인 것 같은데요. 직업계 진학 뭐 취업 선호와 취업 얘기를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직업계 고등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대학 진학을 위해서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일반계 고등학교에 못지않게 여기도 대학을 많이 갑니다. 방법은 특별 전형. 그걸 노리는 학생들이 있어서 일부 성적 좋은 학생이 있고요. 있지만 그 성적 좋은 학생은 일반계 고등학교로 가면 50% 정도대의 학생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또 보면 또 상위권 친구들이 오는 친구 중 하나가 구급 공무원 특별 전형이 있어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만 경쟁하거든요. 그거 노리고 오는 학생도 있어요. 이들도 보면 한 60%대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게 이제 취업을 좀 목표로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정도만 돼도 학교가 저희가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경기 영상과학고처럼 되고요. 문제는 성적과 무관하게 막 이제 거의 밀려서 오는 친구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적이 그닥 높지 않지만 저희 학교 학생들이 구성 분포들은 착실하지만 학습 이해도는 그리 높지 않은 친구들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취업도 생각보다 잘 되는 건 아니고요. 취업 됐다고 해서 구급 공무원도 됐다고 해서 좋은 취업처가 아니고요. 가 보면 기능인 정도의 수준의 일들을 시키지 대학 학력 자본이 이렇게 굉장히 강한 우리나라에서 고졸자 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이 경쟁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뭐 성공 사례는 있죠. 그 성공 사례 몇 개가 평준화로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더 무섭습니다. 언론들이 몇 개의 성공 사례를 가지고 전반적인 지역계 고등학교가 선호하고 있고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주 선생님이 올리신 질문에 교사 보장 문제잖아요. 사실 저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건데요. 직업계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지금 하는 교육이 훈련이고 싶습니까? 아니면 교육이고 싶습니까? 굉장히 이중적 답변을 드립니다. 교육도 하고 싶고 또 훈련 과정도 또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학생들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아주 선의적인 말씀도 하시고요. 또 다른 이유는 지금 내가 몸에 굉장히 익어 있거든요. 하루에 4시간 수업을 실습하는 것과 이론 수업하는 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상당히 좀 편함이 있고요. 또 하나의 안주가 있는데 실습 수업은 합반 수업이나 분반 수업 아니 하나의 반을 분반해서 각각 맡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굉장히 거칠게 말씀드리면 이기주의인 것 같아요. 교사 집단에. 합반을 해서 한 사람이 들어가고 한 사람은 그 시간에 다른 업무를 해요. 선생님들 노동 시간이 40시간이에요. 18시간 수업 시수 중에 10시간 수업하시는 분과 18시간 수업을 하시는 분은 8시간 차이가 아니라 더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달라지는 거죠. 그 8시간 동안 다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제 제가 지금 19시간을 올해 하고 있는데 작년에 18시간 하는 거 1시간밖에 늘지 않았거든요. 근데 노동 강도는 제가 느낀 노동 강도는 급격하게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몇 시간 가지고도 이렇게 1시간 늘리는 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1시간 일하는 사이에 교실에서 수업을 한다. 그럼 결국 2시간 차이고 수업 준비까지 이야기하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어쨌든 예. 그래서 아 규 굉장히 걱정인데 이중적이지만 그래서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훈련 기간으로 규정을 명확하게 지면 1년 과정으로 가면서 기능 훈련 교사로서 가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교사가 있는 반면 또는 교육 기관으로 가겠다면 저는 보편적 노동교육 교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 중에 나는 직업 기능 교육은 훈련 과정이지 교육은 아니야. 좀 더 보편성이 강한 삶과 연계된 교과로서의 노동 교육을 좀 해 보겠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교사들이 구분돼서 이렇게 보장해 주면 크게 문제없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홍주 선생님께서 김경엽 쌤에게 지극계고의 교육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될까? 덧붙여서 우리나라 지극계고가 독일식 분리형 중등 학제를 따르고 있고 제한적 직업 선택을 심화시킨다면 어떤 방식이 바람직하냐? 지극계고를 없애자는 거냐? 아니면 일반계와 통합하자는 거냐? 아니면 지극계에 또 다른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포괄적인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리교과하고 여행지리교과를 좀 약간 예가 나왔던 것 같아요. 여행지리가 결국 지리 과목 중에 한 내용 요소로서는 구성할 수 있지만 여행지리 교과가 되는 순간 이거는 결국 산업과 일맥상통한 내용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의 구조 지배 체제에서 귀속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약간 생각드립니다. 그래서 지역계고등학교가 공교육에 편입됐던 과정이 있긴 하지만 그 지난 과정 속에서
정확하게 꿰뚫어 봐야 될 게 훈련 과정이라는 거예요. 훈련 과정을 공교육 속에 교육이라는 이름 속에 넣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 논쟁에 있다면 저는 넣어 있는 상태에서의 최소한의 교육과를 좀 분리를 좀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설픈 훈련 과정이 아니라 제대로 되는 훈련 과정을 가려면 단기간에 1년 과정 속에서 그 학생의 선택이 충분하게 이걸 하겠다라고 선택이 됐을 때 10명에서 15명 정도의 한 학급이 6개월 정도 또한 뭐 여러 가지 더 플러스 할 수 있겠지만 그 뭐 포토샵을 예를 들어서 포토샵을 통해서 영상을 편집하겠다라고 그거에 대한 직업을 가지겠다라고 목표를 삼았으면 포토샵 교육 과정은 6개월이면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그런 정도의 훈련 과정으로 이 의미를 좀 축소해서 직업계고등학교를 개편해야 된다고 저는. 학점제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일반계 고등학교와 직업계 고등학교의 분리 트랙을 실행해 왔죠. 그리고 그건 한국 사회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는 유효한 뭐 분리 교육이 있을 때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런 분리를 하지 않는 것, 가급적이면 공통적인 교육기간을 길게 가는 게 교육 평등성에 더 맞는 거죠. 그건 학점제는 결국은 모든 학교에서 그런 분리 트랙을 저는 만드는 거라고 봅니다. 일부 학생들은 그냥 실용적인 과목, 직업이 필요한 실용적인 과목, 당신의 지금의 흥미에 맞는 과목들을 선택하시오. 그 다음에 일부 학생들은 좀 더 넓게, 좀 더 깊게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기본 과목들, 보편 과목들을 공부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서로 다른 완전히 다른 유형의 이러한 교육을 받게 되는 이러한 과정으로 그것들을 일상화시키고 그것들을 개인의 선택의 책임으로 돌리는 게 바로 저는 고교 학점제의 굉장히 무서운 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라 사실은 불리고 차별의 가능성이 높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특히나 지금 현대사회, 제가 대안에서 발전을 안 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 우리 미래의 핵심적인 문제들이 생태위기라든가 불평등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 구성 모두가 힘을 합해야 됩니다. 특출난 개인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다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이러한 사회 전반의 문제, 세계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 일정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한, 그런 이해가 없으면은 함께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교육과정은 더더욱 단순하게 자기의 직업, 흥미 이런 좁은 분야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이러한 세계를 넓게 깊게 이해하는 교육들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우리 개인이 앞으로 이런 위기를 헤쳐나가면서 행복한 살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학점제 자체는 굉장히 이런 위험하고 우리 거꾸로 가는 이런 측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저는 고등학교 교육 자체를 보편 교육으로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껍데기는 가라 아무도 찾지 않는 비겁한 나의 모습들 이젠 지워버려야